레버리지에 대한 모든 지식, 핀스토리. 충군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소식 가져왔습니다. 금리를 더 떨굴지 아니면 유지할지 그리고 연장할지 여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핀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판매하고 있죠. 얼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특례보금자리가 출시 2달 만에 지금 25.6조 원, 그래서 11만 3천 명이 신청했다. 아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만큼이냐? 지금 한도 소진율이 65%예요. 65%. 지금 나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소진됐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특례보금자리가 자금 용도가 3가지죠. 첫 번째는 기존의 주담대를 금리 낮추는 목적으로 상환하는 용도가 있고, 또 하나는 집을 살 때 구입하는 용도가 있고, 마지막 하나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3가지 상품이 있는데, 처음에는 기존 대출 상환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존 대출 상환과 구입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율이 비슷해요. 예. 임차보증금 반환은 거의 10%가 안 되고, 저 기존 대출 금리를 낮추는 목적이나 혹은 특례보금자리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장점이 있어서 갈아타는 용도로 하신 분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DSR을 안 보는 주담대이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2가지 상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보도자료가 나오고 나서 65%가 소진됐으니까, 아니 이거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나는 지금 계약도 안 했는데, 혹은 지금 계약해놓고 잔금이 8월달 9월달인데 그 전에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한테도 댓글로 많이 주셨는데, 때마침 금융당국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기사에 나왔어요. 현재 추세라면 공급한 그 목표액이 언제 소진돼요? 6월달에 다 끝난다. 대단한 속도입니다. 그렇지만 소진 이후에도 추가 재원을 확보해서 올해 말까지는 예정대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계속 공급할 거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금융당국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6월 말에 조기 소진되지만 연장할 것이다. 언제까지? 올해 12월 말까지는 계속 연장할 거다. 확보한 재원이 40조였는데 25조 팔렸으니까 15조가 지금 계약된 거 혹은 지금 진행 중인 것들로 6월 말에 끝나면 다시 재원을 확보해서 연장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로는 올해까지는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례보금자리가 금리 부분이 말이 많은데, 특보가 2월 달에 나왔잖아요. 나오기 직전에 금리를 더 낮췄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시 직전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가 팍팍팍 낮아졌거든. 그래서 특례보금자리의 장점이 희석됐었어요. 금리가 고정금리로 싸다. 그래서 부랴부랴 출시 이틀 전에 금리를 0.3인가 대폭 인하함으로써 주담대, 시중은행 주담대와 견주어 봤을 때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많이 팔린 부분도 있는데, 현재는 어떠냐 말이지. 특례보금자리는 매달 금리를 고시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고시하면서 4월에도 똑같이 갔어요. 그래서 3월 금리가 4월에도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현재 금리 수준을 보게 되면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지는데, 대출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더 높아져요. 그래서 40년이나 50년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40년으로 하게 되면은 신혼과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체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40년 선택하시고, 월금 균등으로 50년 선택을 많이 하셔서 적용되는 금리를 보니까 기본금리가 이제 4.4와 4.45에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신혼 가구면 요 4가지 조건, 엔드 조건, 주택가격이 6억 이하고 부부합산 연소득가 7천 이하,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신혼이라 함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이에요. 꽤 길어요. 0.1을 인하를 해주고, 또 저소득 청년이면은 0.1을 인하를 해줘서, 이거 외에도 사회 배려층 가구면은 항목마다 우대를 해주죠. 그래서 대폭 감면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특례보금자리 실행된 금리가 4.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2, 40년 혹은 50년 정도 금리가 되는 것 같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는 4.2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2가 은행에서 팔고 있는 시중은행 주담대 혹은 보험사 주담대랑 견주어서 어떠냐? 자, 요새 은행 주담대 금리가 어떤지 볼까요? 4월 13일 날 기사입니다. 따끈따끈한 기사. 5억 대출 이자가 월 이자 25만 원이 줄었다.
주담대 금리가 하락세.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담대 금리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주담대 금리가 팍 정말 내려오고 있어요. 신문 기사가 정리가 잘 돼서 가져와 봤는데 3월 14일 날, 4월 13일 날 한 달 만에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이 어때요? 4.4에서 3.6 마이너스 0.8이 내렸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만에 0.8이 내렸다는 거. 변동금리는 어때요? 4.5에서 4%, 0.5가 내렸어. 신용대출 5.3에서 4.7, 0.8이 내리고 전세대출을 한 0. 얼마죠? 0.8 정도 내렸네. 다 이 정도 내렸단 말이에요. 0.5 이상은 한 달 만에. 이러니까 언론에서도 또한 사람들이 금리 내렸다, 정점 찍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 정책금리도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금리 상전 다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 대출금리 하락은 시장금리 하락 때문이다. 시장금리.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채권금리가 내려오기 때문이다. 아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왜 대출금리가 내립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러분 정책금리예요. 정책금리. 그러니까 나라의 정책, 경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그런 정책 방향성을 찍는 금리지, 그게 시장 참가자들이 그 금리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하진 않아요. 뭘로 하느냐? 채권금리라는 거예요. 채권금리.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혹은 금융채 금리로 판단을 하는데 그게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 5년짜리 고정금리, 그러니까 이 고정금리는 전기간 고정은 아니고 5년 동안은 고정금리다가 5년 뒤에 변동하는 그 혼합금리를 우리가 특히 이제 고정금리 하는데, 그 은행채 혹은 금융채 5년물 금리가 한 달 전에 4.0인데 지금 3.8, 0.19가 내린 거예요. 그리고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나 금융채 혹은 코픽스도 0.2가 떨어진 거지. 그래서 채권금리가 계속 팍 떨어지고 있으니까 주담대 금리도 더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어땠냐면 채권금리가 이렇게 팍 떨어져도 주담대 금리를 바로바로 내리진 않았어요. 천천히 내렸다고. 마치 주유소 사장님들처럼. 뭐 주유소 사장님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시지만 그게 또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금리를 덜 내림으로 인해서 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좀 더 오래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을 많이 키웠는데 지금 요새 은행들 욕먹잖아요. 이자 상승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내리면 바로바로 대출금리에 반영을 해줘서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지. 아니 총구님, 나는 주담대 쓰고 있는데 왜 내 금리는 안 떨어져? 자, 여러분의 금리는 뭐 5년짜리 고정금리 했으면 5년 뒤에나 조정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지금 논할 게 아니고, 코픽스 금리, 그러니까 6개월짜리 변동금리를 했으면 그 변동주기가 6개월 단위잖아요.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예를 들어서 주담대를 실행했다 그러면 나의 금리는 언제 바뀌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일 날 고시되는 금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 근데 떨어지긴 떨어질 거예요. 자명하게 떨어져요.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변동 주기가 도래했을 때 금리로 떨어질 거다. 6개월이면은 6개월 뒤에, 3개월이면 3개월 뒤에. 그래서 금리나 체감하는 시기가 좀 늦어질 거죠. 그래서 신규로 받는 분들은 지금도 떨어진 걸 체감하지만 이미 받으신 분들도 떨어질 거다. 제 생각에 한 5, 6월 달 되면은 금리 정말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들 하실 거예요. 작년 11월, 12월에 주담대 받으신 분들이 이자가 10만 원, 20만 원씩 줄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중간 정리를 하면 특보는 연장이 될 거다, 그죠?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금융당국도 확인을 해줬고. 자, 근데 금리는 어떨 거냐고. 금리 지금 은행 금리가 3%대를 찍었는데 특례보금자리야, 너는 아직도 4%대에 머물고 있잖아. 안 내릴 거니? 자, 이렇게 딱 비교해보면 어때요? 특례보금자리 메리트가 없어. 주담대 은행에서 고정금리가 3.6인데 지금 특례보금자리는 4.2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메리트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더구나 특례보금자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중도상환 수수료, 그러니까 중수를 안 보는데 우리 은행 주담대에서 여러분 카카오가 중수가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 금리가 3.67 이렇더라고. 그러면 제가 지난번 채널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세 주담대는 어떤 거 상품이에요?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카카오나 K뱅크라고요. 특히 카카오 금리도 3%대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보보다 나아. 이게 DSR만 본다는 거 빼고 그런 상황인데,
특보야, 연장은 좋은데 금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금리 낮춰줘야 됩니다. 낮춰줘야 돼요. 그런 거 꼭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리해보면 특보는 조기 소진되어도 연장한다. 이거는 뭐 99%인 거고, 그러나 특보 금리가 매달 고시가 되는데 금리는 지금과 같거나 오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거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왜 그러냐면 특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팔렸어요. 그 팔렸다는 얘기는 9억 언저리, 9억 이하의 가격대에 있는 단지들이 많이 거래가 됐다고요. 그래서 실로 지금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거래량이 늘었다고 나오는데 그 금액대 레인지가 특보 대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느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하방을 디디는 효과가 확실히 있었어요.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해. 통계에서 말해주니까. 특례 보금자리였어. 그런데 여기서 특례 보금자리를 금리를 더 내려주거나 장점을 부각시키면 거래가 더 늘면서 이게 단기간에 집값이 또 확 이렇게 불타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사견에 우리 현 정부는 집값의 부양과 급등도 원하지 않고 급락도 원하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이 수준에서 좀 오래 긴가 머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래서 이 컨트롤을 뭘로 하냐면 특례보금자리 금리로 할 것 같아. 특례보금자리가 잘 팔려. 너무 잘 팔렸어.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낮추면 거래가 더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칫 집값이 더 한 번에 확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조금 올려서 컨트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은행 주담대도 정부의 말을 아주 잘 듣고 우리 이복현 금감원 원장님께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은행에 돌아다니면서 떡고물을 하나씩 저희한테 주시잖아요. 금리를 낮추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은행 주담대는 시장 금리가 떨어진 것보다 자칫 지금 많이 떨궜을 수도 있어요.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더 오르기도 힘들지만 여기서 더 내리기도 힘들다. 지금 하단이 얼마예요? 3.6인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뭐 3.1, 3.2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3.5 내외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왜냐면 부동산 금융시장에 뭔가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PF 상황도 있고 큰 대형은행들의 약간 부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들도 뭔가 자꾸 이슈가 터질랑 말랑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금리를 더 내리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금리를 더 내렸다가 그런 이슈가 터져서 채권이 놀래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 영향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은행들도 약간 조정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3% 중반에서 좀 잡아놓고 그런 뱅크런 이슈나 PF 사태, 뭐 PF의 그런 위기감이 잦아질 때까지는 이 금리로 잡아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오늘 번외편으로 약간 영상이 길어지긴 하는데 오늘의 팁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요. 은행별 주담대 금리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이용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고시되는 금리들을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각 은행마다 다 찾아가는 편인데 직접 네이버에서 일단 카카오뱅크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 카카오뱅크를 들어가 볼게요. 카카오뱅크 들어가서 상품 안내 주택담보대출 들어가 보면 최저금리 딱 3.69 찍어주죠. 중도상환 수준이 이제 없잖아요. 이거 보면서 근데 이것만 보지 말고 밑으로 쭉 내려가 봐야 돼요, 여러분. 쭉쭉쭉 들어가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 금리 정보 주담대. 자, 변동금리 6개월 단위가 3.75야. 그죠? 하단이. 혼합금리는 3.687이에요. 그죠? 요거 체크하고 그런데 여기 이 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도 봐야 돼요. 거치 기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치는 은행 주담대는 1년까지 줄 수 있는데 1년을 주게 되면 여기에 0.3이 올라가요. 되려. 근데 거치 없으면 이 금리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은행 거 대출 상환용도 해야 이 3.687이야. 상환용도가 아니고 구입자금이면 카뱅은 지금 여기에 0.3을 더해서 3.987이 나온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그렇게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K뱅크 들어가 볼게요. K뱅크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품 안내 아파트 딱 광고를 하죠. 얘네들도 3.77이래. 여기도 이제 쭉 내려가서 금리 구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리 안내 잘 돼 있다고 여기. 6개월짜리 변동금리 최저가 3.94, 5년짜리 최초 5년 고정금리가 3.77이네.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대출 조건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부수거래 조건, 그런 우대 항목들, 이런 항목들을 해야 이 금리를 받는다라는 게 있죠. 그것도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시중은행에서 지금 가장 낮은 게 보니까 여러분
국민은행이 낮아요. 아이고, 국민은행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제가 뭐 국민은행이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금리가 낮으니까 뭐 같이 보는 거죠. 내 집 마련 삼총사 주택담보대출 들어가 보니까 담보대출, KB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이 여러분 자 이게 좀 보기가 어렵긴 한데 5년짜리 혼합금리 5년 고정이 3.64 이게 싸단 말이에요. 시중은행인데도 불구하고 혼합금리 대출 3.64 6개월 변동 코픽스 4.18 이거 별 메리트 없다 그죠? 지금 할 거면 저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5년짜리 혼합금리를 중수 없는 걸로 잡아놓은 거 카뱅 괜찮다고 봐요. 가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내가 어느 금리가 싼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팁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특례보금자리에 관해서 연장이 될 건지 체크해보고 금리에 관한 제 개인적인 주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핀스토리 채널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정보를 만드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